뉴욕 증시는 오늘 0.3%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가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국채 금리 하락을 더욱 부추겼고 중국의 1, 2월 기업이익도 14% 급감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제조업의 수익성이 급격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수출이 모두 바닥을 긴 가운데 공업이익도 8년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국제유가는 0.9% 하락해 배럴당 59달러 41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끄러졌는데요. 최근 유가는 6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위해 자신의 직을 제물로 내놓은 셈인데요. 최근 EU 정상들은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12일까지만 연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해외 시황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짧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항상 24시간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하게 Q&A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항상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요.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에서 0.6%까지 밀리면서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죠.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0.25%도 아니고요. 0.5%가량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 하락을 더 부추겼고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형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출 모두 안 좋았었죠. 여기에 기업 생산까지 나왔는데 1월과 2월에 중국 기업 생산성과 이익성이 1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또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럽 이슈로 치면요. 브렉시트 이슈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브렉시트를 걸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 3차 합의안이죠.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 즉 브렉시트를 위해서 자기의 직을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회 투표지만 봐도 8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4월 12일 아니면 5월 22일 전까지 뭔가 그래도 향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에 0.1%에서 0.6%가량 밀렸는데요. 하지만 급등한 특징주들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리본즈 홀딩스입니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본즈라는 웹사이트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럭셔리 신상, 명품의 중고품들을 매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요.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는데 이게 또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220%가량 오늘 특별한 재료 없이 급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이맥 홀딩스입니다. 이름처럼 아이맥, 내가 뭐 맥을 짚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 관련 회사인데요. 이 외래 환자에게 지압요법, 그리고 침습적 시술, 그리고 정형외과적 치료법을 제공하는 재활센터 체인 기업입니다. 오늘 94%가량 급등했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 프로 캐피탈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재무 컨설팅, 기업 회계 서비스 여러 가지 제공하면서 홍콩과 말레이시아 상업용 부동산까지 건드립니다. 임대와 매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홍콩에 본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55%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우리나라 증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 블루칩 펀드입니다. 1% 넘게 내려서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세보다는 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500억 원가량 던지면서 순매도 보였죠. 0.1%가량 밀려났는데 MSCI 한국지수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0달러 36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지수도 함께 살펴봅니다. 0.9%가량 하락했네요. 20달러 88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가 1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시장의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큰 탄력을 받지 못한 아시아 시장이었는데요. 자, 흐름들 쭉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모두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2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IT, 그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강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0.63% 마이너스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나 장 초반 장중에는 잠깐이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가 포착이 되면서 14.6% 감소했는데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노력에 결실을 빚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 길게 시장을 이끌지 못했고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내 시장은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시장 그 상황 안에서 움직였고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 한 번 2017년 12월 15일 이후 최저치까지 뚝 떨어졌다는 소식은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연준 이사로 지명된 이 인사가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더욱더 국채 수익률을 뚝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불안감이 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강했던 에너지 섹터와 함께 헬스케어의 하락폭까지 오늘 지수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넣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은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유럽 역시 전반적으로 탄력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독일 증시 크게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프랑스, 영국 역시 아래쪽으로 밀려났습니다. 20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2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 약한 가운데 그래도 범유럽 지수는 오늘 선방하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네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보시면은요, 일본과 대만 가권지수와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서 오늘 어제죠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천선 위로 올라서면서 어제 좀 매물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1, 2월 공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4%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 악재를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인 3천선 아래에서의 저가 매수세도 힘을 보탰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3천선 위에서 보시는 상승폭 0.85%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신흥국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의 우려 속에서 하락 마감한 그 영향을 좀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뉴스가 있었던 말레이시아 쪽을 보시면 0.44% 마이너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쪽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신흥국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역시 하락했고요. 인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0.26% 조정받았고요. 필리핀 증시 또 한 번 내리면서 일주일의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7,800선 근방에서 거래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또 다른 신흥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브라질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눈이 가실 겁니다. 브라질 보네스파 증시가 3.57%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이제 브라질의 새로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우려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던 증시가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락폭 가장 컸고요. 아르헨티나 증시 역시 1.27% 정도 마이너스 400포인트 넘게 하락폭을 그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소폭 강세를 나타내면서 96달러선 후반대까지 움직임 나왔습니다. 22에서의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현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더 많고요. 달러 인덱스 0.15%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가 보도록 하죠. 하루 전에 쑥 올라갔던 국제 유가, 오늘 새벽에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요. 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그 부담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점진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WTI 0.9%, 브렌트 역시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새벽 금 가격은 아래쪽으로 밀려나가면서 0.4%, 은 가격 역시 1%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의 흐름에 있었는데요.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쪽에서 실적 경고를 하면서 전반적인 섹터의 하방 압력 크게 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 지수 대비로도 크죠. 1.45% 내렸고요. 모건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1%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